네. 오늘 공룡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룡산, 그다음에 바나우박탕, 그다음에 가복룡 라인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오룡산 라인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연계감 시리즈 했었고요. 연계감. 네, 그래서 복룡, 계지, 감초 시리즈 연계감 시리즈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간감 라인 했었죠. 연간감. 네, 연간감 라인 해서 복룡, 건강, 감초 라인 네,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룡산 라인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룡산 라인에는 뭐가 있냐? 어, 오룡산이 있고요. 네, 오룡산. 오룡산은 산재로도 쓰기도 하지만 워낙 효과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이거 탕전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룡산을 탕제로 하면 오룡산류라고 해요. 류. 예. 그래서 오룡산은 이제 가루제고요. 만약에 이거 탕전으로 하면 오룡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인진을 가하는 인진오룡산. 예, 이것도 이제 인진오룡산류라고 해서 탕제로도 처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택사탕. 그 다음에 절영탕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이제 절영산이라는 산재가 있어요. 네, 산재가 있는데, 요거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룡산 라인에서 포인트는, 이제, 갈증, 네, 소변, 그 다음에 혀는, 그 다음에 수분대사.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이 포인트를 잡고 오룡산 라인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혀는, 갈증, 소변, 수분대사 이런 포인트로 이제 잡고 이제 오룡산 라인에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룡산 라인의 이제 처방 구성을 보면 음, 이제 오룡산이 있습니다. 오룡산. 오룡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산재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 탕제로 쓰죠. 그래서 오룡산 류라고 해서 탕제. 그래서 택사, 10, 저렴 창출 백봉령 6, 개사 네, 이렇게 탕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진 오룡산 하면 이제 2대1 비율로 해서 하는데요. 인진호 32, 그다음에 택사, 저렴 창출 복령 이렇게 이제 6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택사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솔직히 이 처방은 잘 안 써요. 임상에서는 뭐 잘 쓰는 처방은 아니고 택사증에 왜냐하면 이 오룡산증도 겹치고 여러 가지 증도 겹치기 때문에 택사탕이 그렇게 잘 쓰는 처방은 아니고 그냥 이런 처방이 있다. 근데 솔직히 이제 택사탕증에 뭘 많이 쓰냐 그냥 오룡산을 그냥 써버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절영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령, 특서, 활석, 악교가 들어있는 절영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영사는 이제 절영 백봉용 창출이 이제 산재로 씁니다. 이거는 탕제로 쓰지는 않고요. 절대 산재로만 씁니다. 그래서 오룡산이라든지 인증 오룡산은 산재가 아닌 탕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절영사는 탕제는 쓰지 않고 항상 산재로만 써요. 그래서 오룡산은 이제 갈증 소변 포인트, 그다음에 뭔가 혀는 두통, 설사, 부종, 뭐 수분대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룡산 라인으로 이동해서 쭉 오룡산, 인제 오룡산, 택사탕, 절영산, 절영탕, 절영산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영탕은 보통 이제 배노통이라든지 혈뇨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렇게 주로 처방을 하거든요. 이거는 포인트가 있는 처방이라서 이런 포인트 이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룡산의 환자상을 좀 할게요. 어, 오룡산하고 연계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연계감은 좀 소음인, 살찐 소음인, 얼굴 흰 편이고, 좀 예민하고, 그렇죠. 뭐 추위 타고 손발 차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연계감의 이제 사람들이었다면, 오룡산은 그냥 어떠한 체질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식욕은 보통이고요. 뭐 소화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매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안 되진 않고, 손은 뭐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갈증을 좀 느끼죠. 갈증을 좀 느끼고, 추위 탈 수도 있고, 더위 탈 수도 있고, 네, 손발이 차거나 따뜻할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불면, 커피에 심기에 불면, 만약에, 오령산증이라고 봤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추위 타고 상열을 좀 많이 호소하거나, 손발이 차거나, 불면경양, 커피에 심계, 불면, 이런 걸 많이 호소하면, 오룡산이 아닌 복용 택사탕이라는 처방을 써야 됩니다. 네. 예, 그거 이제 연계감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면, 소음인, 살찐 소음인, 얼굴 힘편, 이런, 그쵸. 약간 연계감 라인이 떠오르면, 소화 안 되고, 추위 상열, 손발 차거나, 불면경양, 커피의 심계불면 이런 걸 좀 많이 호소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령산이 아닌 복용 테스트항을 처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음변 설사 경향 이걸 지난 시간에 썼죠. 이제 영출이 가면 이제 설사 경향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이제 오령산증 환자분들이 음주하고 나서 찬 음식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설사 자주 온다 이렇게 좀 많이 호소해요. 그리고 소변을 좀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요. 그리고 두통이나 현기증 이런 거를 좀 주로 타겟팅해서 많이 씁니다. 부종. 네, 그래서 이제 수분 대사의 이제 대표 처방이 되고요. 그래서 오름산은 네, 갈증, 소변 분리, 그다음에 현은 두통, 예, 설사 이게 포인트로 해서 하는 처방이에요. 상제로 오룡산료를 쓰기도 하고요. 네, 산제로 가루내서 이렇게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가장 잘 듣냐? 전전 편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편두통 중에서 이제 두통이 없는 편두통이 있거든요. 전전 편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럼증 호소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성 체이성 현은, 그러니까 양성 체이성 현은, 그러니까 이석증과 예, 이석증과 좀 비슷하거든요. 예, 이석증과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석증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전전편통은 일정한 방향 없이 그냥 계속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유전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두통, 어떨 때는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러움 이런 거 좀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체인징이라 해가지고 그 시야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호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눈앞이 뭔가 반짝거렸다가 검해진다. 예. 그러니까 반짝거렸다가 검해진다. 이런 비주얼 체인징 이런 거를 좀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예. 편두통 환자분들이. 그래서, 전전 편두통. 그래서 주기적이고 여성분들 주기적이고 예, 빈민도 어지럼증인데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어떤 계속 어지러워. 누워도 어지럽고 앉아도 어지럽고 모든 동작이 어지럽거든요. 빙빙 도는 어지럼. 또 시간 지나면 또 좋아져. 예. 그리고 두통 올 때도 있고, 두통 있을 때도 있고. 예, 전전편도 요게 오룡산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전편통의 오룡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통에도 오룡산이 좀 잘 들어요. 두통에도.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 예, 오룡산 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오룡산, 편두통에 오룡산, 그다음 황년탕, 오수유탕, 휴기탕 요거 좀 잘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두통하면 이제 오룡산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편두통에 좀 잘 듣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성 두통에도 이렇게 좀 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어지럼증, 좀 뭐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라든지 디즈니스 이런 거에도 잘 듣고요. 그다음에 메니에르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메니에르는 그 림프액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 압력 때문에 이렇게 메니에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럼증, 난청, 이명 이런 게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 거고요. 메니에르에도 그 이제 임상 처방 중에서 이제 샘난성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령산에다가 이제 반하고 남성을 집어넣는 처방이거든요. 이거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계통에도 이제 오룡산 계통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설사에 소양인 무설사에는 정말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룡산이 소양인 무설사가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원문에는
저령 차전자탕이 잘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면 오히려 오령산이 더 그냥 원방 자체가 더 잘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이 무설사에 저령 차전자탕이 이렇게 잘 듣는다고 원문에 써 있는데 그것도 잘 듣는데 오령산이 더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소양이네 이제 지사제 먹고 막 양방에서 막 다 먹고 막 웃었어. 낫지 않은 사람들 오령산 하루 만에 바로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거 꼭 소양이 무설사에 오령산 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성 콜레라의 이제 명약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급성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막 토하고 설사하거든요. 그래서 물만 마셔도 막 토하고 물을 많이 찾고 물을 많이 마시고 토를 하면 물을 엄청 많이 토합니다. 뭐 설사. 그때 이제 오룡산을 쓰면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유아 10에서 24개월 요 사이에 이렇게 이 가상 콜레라, 이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가상 콜레라가 잘 생기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이제 갈증과 구토 설사, 예, 약간의 이제 열도 이렇게 동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가성 콜레라의 명약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예. 정말 이 소양의 무설사라든지 가성 콜레라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먹고 바로 좋아져요. 예. 이제 오룡산은 소변 증상만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변 분리 이것만 가지고는 쓰지도 않고요. 뭐 갈증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두통 현운이나 두통 있을 때 이제 복용 테스트가 감별 포인트 했을 때 약간 연계감 쪽이다. 예, 좀 그렇죠. 소화불량 그렇죠. 이제 소화불량 추위타고 손발차고 상열 그다음에 커피에 많이 반응, 불면 이런 거 좀 많이 하면 복용증을 많이 호소하면 이제 복용 텍스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른산 쓰면 되고요. 둘 다 비슷비슷해요. 네, 솔직히 써보시면 편은에도 이제 복용 텍스타 잘 듣고요. 오른산도 잘 듣고 두통에도 둘 다 그러니까 오른산증에 복용 텍스타 쓴다고 해서 안 낫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용 텍스타증에 오른산 쓴다고 해서 안 낫진 않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감별하면 좀 더 잘 낫습니다. 그리고 설사 경향이고요. 뭐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음주하고 나서 설사, 고령산 생각하시면 되고 또 부종 호소하기도 하고 불면 호소하기도 하는데 뭐 부종이나 불면 없이도 이렇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고령산은 뭐 현운 또는 두통, 네, 설사, 갈증 이런 게 이제 포인트다. 갈증과 소용돌이 이런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진 오룡산은 이제 인진 후에 이제 오룡산을 2대1 비율로 해서 쓰는 처방이죠. 그래서 인진 오룡산 산재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탕제로 그냥 이제 인진 오룡산료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포인트가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술 자주 마시는 사람, 음주하거나 설사하는 사람,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있는 경향 이런 거에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마른 사람인데 좀 황달기처럼 약간 노란빛이 돌고 술 많이 마시고 이제 술만 마시면 이제 설사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하면 좀 몸이 좀 좋아져요. 네, 네.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인데 하면 이런 거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음, 오령산증이 있어요. 오령산증, 네, 뭐 두통이나 현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설사. 그다음에 갈증 또는 소변 분리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음주, 황달,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 황달기가 있는 사람, 간 수치가 높은 사람. 이런 거에 이제 인지노령산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텍사탕이 이게 막 엄청 잘 쓰는 처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텍사탕이 엄청 잘 쓰는 처방은 아닌데, 왜냐면 이 텍사탕 쓸 때 오름산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텍사탕은 텍사십, 이제 창추 사고요. 예, 갈증, 예, 물 많이 마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소변 분리, 부을 때가 있고, 버티고나 이제 디즈니스에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에 보통 이제 임상에서는 그냥 오름산 써버립니다. 오름산을 써버려요. 네. 여기다가 이제 복룡, 예, 복룡 절용 6개 쓰면 이제 오름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름산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절용산은 환산제입니다. 환산제. 환산제는 그냥 이증 부위 때 그냥 이게 던지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사, 소변 분리, 네, 심비나 어지러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소시효탕증이 있어요. 소시효탕증이 있는데 설사경양, 뭐 소변분리, 뭐 심계 또는 어지럼증. 그래서 이거 이제 복령증도 보이고 영출, 복령의 영출증이 보이는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소시효탕에 이제 절용산 이렇게 경복투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설사, 소변분리, 심계 어지러움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제 환산제로 이렇게 쓰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텍스탕은 현우. 네, 근데 오룡산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절용산은 설사 소변분리. 복령증이 약간 보이는데 복령증이 약간 보이는 설사 소변분리에 이제 절용산. 요거는 탕제로는 안 쓰고 환산제로 그냥 던지는 처방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 견복 처방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용탕이 있습니다. 네, 절용탕은 정말 득효하면 정말 효과가 좋은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음, 소변 분리, 예, 그다음에 변비 경향, 예, 소변 분리, 이제 변비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복용증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저령탕. 이 오령산 라인에서는 막 복용증이 엄청 뚜렷해서 쓰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복용증도 있을 수 있다.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저령탕, 네, 저령탕은 아, 소변 분리, 그다음에 변비고 포인트는 혈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혈증, 혈증. 그래서 혈류가 보이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혈류가 보이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아니면 방광염 증상. 네, 아침에 소변 볼 때 통증, 그다음에 아랫배 누르면 통증. 요 포인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조령사탕은 주로 이렇게 좀 소음인한테 좀 많이 쓰거든요. 소음인. 얼굴인 소음인 또는 사진 소음인. 요때 이제 많이 쓰고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 분들이 이제 양약, 그렇죠. 이제 방광염 있을 때 양약 잘 못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 막 혈뇨나 혈변 있을 때 양약 먹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오면 절용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음인, 사진 소음인, 얼굴인 이런 분들한테 쓰는데 소염 분리, 이제 변비, 그다음에 혈증, 혈뇨, 그다음에 혈변, 혈변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제 쓴다. 또 복용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다음 현기증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갈증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 소음인, 살찐 소음, 변비 소변 분리의 혈증. 네, 이게 포인트. 이렇게 이제 혈증 또는 방광염. 혈증 방광염. 네, 방광염 추가입니다. 잘 추가할게요. 소변 분리, 변비 경향, 혈증, 혈뇨, 혈변, 그다음에 방광염. 네, 이때 쓰고요. 그다음에 보조액기단 가감방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정말 잘 듣거든요. 이게 뭐 써보시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듣는데 보통 이제 소민분들에게 좀 주로 많이 씁니다. 소민분들이 회복이 좀 잘 안 돼요. 예. 이 소민분들이 이제 비뇨생식기 쪽으로 이제 실증 질환이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자궁근종,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시면 아니요, 혈뇨, 혈변, 방광염, 혈뇨, 혈변, 방광염 이 세 가지 포인트. 소변분리 변비경양, 그러니까 소음인, 살찐 소음인, 얼굴인 예. 그 다음에 소변분리 변비경양, 그 다음에 혈뇨, 혈변, 방광염. 방광염 아시죠? 아침 첫 소변의 통증, 아랫배 통증, 누르면 아랫배 통증. 이게 이제 방광염 증상입니다. 네, 이소트 원장님 대답이 되셨나요? 왜냐면 소민분들이 내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민분들이 이 실증 질환이 좀 이제 빈혈 생식기 쪽으로 이렇게 실증 질환이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그 다음에 방광염 이런 게 잘 생기는데 이런 실증 질환이 생겼을 때 이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항생제 먹으면 설사해가지고 못 먹는다든지 몸이 깔아진다든지 막 부작용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한의원 와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약 복용해서 많이 좀 좋아지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파트입니다. 이 파트. 그 원장님 임상에서도 이게 소민분들 방광염으로 이렇게 한의원 종종 오시는데 본 적 없으세요? 소민분들의 이제 방광염. 이석태 원장님은 본 적 있으세요? 종종 오시는데. 왜냐하면 양약을 먹고 되게 힘들어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급성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절용탕. 그 다음에 만성, 이제 반성, 과민성 방광증, 방광증 말고요. 네,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급성,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 절용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광염 증상이 없는데 자주 있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복용하겠다 할 때 이제 요 이제 보조기탄 가감박 요 처방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저렴탕 쓰다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냥 지금 방광 증상이 없으면 요 처방 위주로 좀 많이 씁니다. 요 처방 먹으면 이제 방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민분들이 그러니까 저렴탕하고 보조기탄 가감방이 소음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소민분들이 양약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이 한의원으로 자꾸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쓸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체질분 분들은 그냥 뭐 양약 계속 먹고 그냥 케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소민분들은 좀 케어가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요 처방. 이것도 환기가 많이 들어간 처방입니다. 이게 좀 회복을 돕는 처방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처방. 이거 쓸 때도 이제 환기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압 보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혈압이 높다면 감초를 빼셔야 돼요. 네. 감초를 빼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혈압 높은 사람도 호흡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룡산 라인, 우룡산 라인에는 이제 우룡산, 네, 그 다음에 뭐 인지노선에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복룡색산과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택사탕, 절영산이 있는데 우룡산은 포인트, 네, 그렇죠. 두통현은 설사, 그 다음에
갈증 또는 소변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복령증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복령증은 연계감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예. 그래서 소화불량, 추위타고, 상열, 손발 차고, 그다음에 복령증. 예, 이런 게 뚜렷할 때 이렇게 쓰고요. 텍스탕은 빙빙 도는 어지럼증 이런 걸 쓰는데 오룡산을 대체해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용탕은 소변분리, 그렇죠? 변비경향, 그다음에 혈뇨, 혈변, 방광염. 예, 이 포인트로 쓴다. 절용탕은 어, 뭐 설사 소변분리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약간의 복용증이 보일 때 예, 견복에서 쓰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여기까지 했는데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어, 이 소음인분들 같은 경우는 비뇨생식기 쪽에 실증 질환이 잘 생기고요. 예, 보면 임상을 해보면 그다음에 소양인 분들은 비뇨생식기 허증 질환이 잘 생기거든요. 허증 질환이 잘 생기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이렇게 또 원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원장님께서 소양인 전립선 비대에 이제 팔정산에 이제 육미지향당을 이제 합방해서 쓰는데 어,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 질환이 아니고 노화입니다. 노화에 의해 생겨요. 그래서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 90대는 90%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뭐냐? 포인트가 신호예요, 신호. 노화. 노화가 신호거든. 신호.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는 신호, 노화, 허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듣는 처방이 육리지향탕이 정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의 육리지향탕 이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때 원장님한테도 이제 육리지향의 팔정산을 같이 합방에 쓴다고 했는데 제가 이 팔정산 빼고 육리지향탕만 써보라고 했거든요. 네, 육리지향탕이 되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무탕. 네, 진무탕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네, 진무탕 라인에. 그래서 예, 잠깐 좀 뭐 스킵 좀 하면 네, 진무탕 라인은 그렇죠. 네, 령출 시리즈다. 네, 령출. 그래서 네, 설사 소변분리, 네, 설사 소변분리. 그다음에 현우, 설사 소변분리 현우. 뭐 이런 게 좀 포인트다. 특히 이제 진무탕은 설사 소변분리 현은, 그 다음에 수분대사인 뭐 부종, 현은, 그 다음에 한증.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진무탕이고, 이게 부자증이었으면 개지고개 엄출탕, 네. 그리고 통증이 위주고 소화불량 있으면 부자탕.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진무탕 라인에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서 진무탕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소변분리, 그 다음에 수분대사인 부종이나 현운, 그다음에 한증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머릿속에서 이제 진무탕을 떠올리고 이제 복축구련 보고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진무탕 라인은 이제 복축구련 보고 쓰는 처방.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뭐쭉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우박탕하고 이제 가복용 할게요. 이제 바나우박탕과 이제 가복용 시리즈를 하는데 예, 이제 바나우박탕은 그냥 단독입니다. 그냥 단독이에요. 바나우박탕 단독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단독이고요. 그다음에 가복용은 이제 사역탕에
인삼이 들어가면 사역과 인삼탕이고요. 여기에 복룡이 들어가면 복룡 사역탕입니다. 그래서 사역탕, 예. 여기다가 건강을 올리면 통맥 사역탕. 예, 이거 어렵지 이 원장님들이 이제 막 조문 공부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육탕이에요. 사육탕은 건강 부자 감초가 들어있는 처방이고 여기에다가 건강을 높이면 이제 통맥 사육탕. 예. 거기 감초 빼고 이제 그렇죠? 총백 넣어서 또 그 예, 다른 또 처방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 올리는 처방 예, 있고 그다음에 사육탕에다가 인삼을 넣으면 사육간 인삼탕. 여기다가 복룡을 넣으면 복룡 사육탕. 그래서 복룡 사육탕에는 사육탕에다가 인삼 복룡을 가한 처방입니다. 그다음에 소바나탕이 있는데 소바나탕에다가 이제 복룡을 가하는 처방인 소바나가 복룡탕이 있어요. 그다음에 목방기탕증에 이제 석고를 빼고 이제 복룡과 망초를 넣는 목방기거 석고가 복룡 망초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반화박탕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매끼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끼가 있어.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이제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렇죠. 목에 이물감 환자가 왔습니다. 네, 목에 이물감 환자가 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역류성 식도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역류성 식도염. 목에 이물감에 역류성 식도염. 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목에 이물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영유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후비루 후비루 때문에 목에 이물감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후비루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갑상선 질환, 네, 갑상선 염, 뭐 그렇죠? 그 그레이브스라든지 하시모토라든지 악효성 갑상선염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갑상선에 이제 선종들, 뭐 여포선종 이렇게 큰 선종들 같은 게 있을 때 목에 이물감을 또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요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반화옥탕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할 때 목에 임무관 외액기, 목에 임무관 외액기에 반화옥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성식도염 있는지 체크하고 후두염 있는지 후비루가 있는지 체크하고 후비루 있으면 후비루 치료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서 없다면 이거 반화옥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임상에서 롤아웃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지, 그냥 이거, 그쵸. 뭐, 불면에 산조인탕, 매기에 반어탕, 이거 아니거든요. 네, 다 감별을 해서 하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화박탕은 이제 생반화, 이제 생강, 그렇죠. 복용, 후박, 자소엽이 들어가는 처방이고요. 네, 이 자소엽은 먼저 뭐 아시겠지만 후하는 처방입니다. 네, 후하는 약제죠. 어, 근데 이제 반화박탕에 이제 복용을 주증 불안에 많이 쓰거든요. 네, 반화박탕에 이제 주로 이제 어, 틱성 기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경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반화박탕은 보통 이제 틱성 기침, 신경성 그렇죠? 신경성 질환 그다음에 어, 공황장애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백복용이 원래 이제 8g인데 보통 그냥 반어학탕 20g 그냥 써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써버려요. 네. 반어학탕. 그래서 식욕은 뭐 소식 뭐 잘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이거 포인트가 아니라서. 비위가 약하고 속이 미식거리는데 소화 잘 돼, 또 쓰는 처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 분리 이제 요거는 이제 복용증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반화박탕은 복용증이 뚜렷한 처방입니다. 네, 복용증이 뚜렷한 처방이에요. 오히려 반화증이 뚜렷하지 않은 처방이고 복용증이 뚜렷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화증인 뭐 식욕,
속이 미식거림, 비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용. 수면 불량, 커피, 신개 불면, 소변 분리.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음, 이제 가슴 두근거림, 복용증이 또렷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반화복탕이 특성 기침에 정말 잘 듣거든요. 특성 기침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침하면 그쵸. 잔기침 여러 번. 잔기침 여러 번 하는 것들은 영강감미 신화탕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컹컹 하는 기침이죠. 뻥 기침하는 경우는 이제 소화홍탕이라는 처방이 잘 듣습니다. 후두엽. 예, 후두엽. 소화홍탕이 정말 잘 들어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흡기가 없는 기침이 있거든요. 가끔씩 흡기 없이 그냥 습관성으로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기침하냐고 하면 자기 기침 안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흐문거린다든지 목이 갑갑하다든지 흡기 없는 잔기침에 이제 반화박탕을 쓰면 이게 좀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 불안. 네. 그다음에 신경성 매획기. 다 감별해야 돼요. 다 감별하고 신경성 매획기라는 거 이제 판단하고 이제 쓰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성 특성 기침들. 네. 그다음에 어, 공황장애 좀 많이 씁니다. 그다음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자주 어지러움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주로 처방은 도설로 기반으로 해서 써요. 네, 도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왜냐면 요거는 반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도설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용을 올렸습니다. 네, 복용을 올려서 쓰고요. 네, 이제 신경예민, 불안, 불면, 어지럼증, 인중매획기, 이물감, 그다음에 흉부증상, 인후증상 이런 데 쓰고요. 네, 공황장애. 예, 이제 공황장애 이제 보통 반화복탕이 1번 처방. 그래서 공황장애 반화복탕이 1번 처방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의 특성이 예기불안이 있거든요. 예기불안. 이유 없이 막 불안이 돼요. 이유 없이 이런 게 복용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막 불안한 거. 이유를 알 수 없고 막 뭔가 막 계속 불안한 경우가 있어. 이게 반화복탕으로 잘 잡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공황장애 발작이 나타났을 때 그런 거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 특히 어느 부분이 많이 좋아지냐면 예기불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막 숨 못 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증상보다는 뭔가 계속 좀 불안하고 뭔가 닥칠 것 같고 막 그런 거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불안이 극도로 밀면 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거든요.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반화학당이 공황장애에서의 불안, 이런 거, 예기 불안, 이런 거를 좀 많이 잘 잡아요. 먹으면 좀 불안감도, 뭔가 막 불안하다. 예. 그리고 발작 횟수도 좀 줄고, 불안감도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포인트는, 음, 네, 가슴 답답, 한숨, 흉통, 흉부 증상, 그다음에 복용의 두근거림, 불안 초조, 그다음에 발작성 신기항진, 복용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특히 예기 불안, 틱성 기침, 틱성 장기침, 흐문거림, 신경성 인후 이물감, 이런 거가 반화옥탕의 이제 임상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소반화탕과 이제 그 감별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소반화탕은 좀 이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화옥탕은 매기능부 처방보다는 흉부, 증상, 불안감, 공황장애, 공황장애 특히 예기불안 이런 걸 포인트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복용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자세히는 왜냐면 이 기본 탕증에다가 이제 복용을 가한 거니까 이거 뭐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복용의 포인트, 각 처방의 이 포인트랑 가복용의 포인트 요거 위주로만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용 사역탕이 원장님 보기 막 엄청 막 센 약이고 되게 무서운 약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 그렇죠. 건강 부자 감초의 라인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원장님들이 이중탕에다가 부자를 가하는 부자 이중탕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육탕은 세 보이잖아요. 오히려 부자 이중탕이 훨씬 더 센 처방입니다. 훨씬 더 용량이 적어요. 복용 사육탕이 훨씬 더 용량이 적습니다. 초우라든지 건강 용량이 훨씬 더 적어요. 부자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육탕은 소민, 얼굴인 소민들에게 많이 쓰고요. 네, 이제 얼굴인 소민 분들 추위 타고 손발 차고 그렇죠. 체력이 약하고 쉽게 지치고 그 다음에 설사 경향 특히 찬 거 먹으면 설사한다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소음인 얼굴인 소음인 추위 타고 손발 차고 찬 거에 반응 설사 경향 쓰고요. 거기에 심화비경 소화불량 있으면 사약과 인삼다. 이게 복용증. 복용증 뭡니까? 가슴 둥거림, 불안, 네, 뭐 이런 것들. 복용증 있으면 복용은 다 가하는 처방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약당증에 인삼증이 있으니까 소화불량, 심화비경, 인삼증이 있으니까 복용. 아니 인삼, 사약과 인삼다. 여기에 복용증, 가슴 둥거림, 불안, 초조 이런 게 있으니까 복용, 사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바나탕은 이제 뭐의 처방이냐면 뭐 구역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입덧에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소바나탕 쓰려고 하는데 복용증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소바나가 복용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목방기탕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방기제 할 때도 얘기할 텐데 방기할 때 얘기할 텐데 목방기탕 할 때 얘기할 텐데 목방기탕은 심장의 약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진 시간에 이제 방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목방기탕이 포인트가 이제 심장이 이제 좌심실에서 펌프질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우심실에서 정체가 오고 좌심실에서 펌프질을 잘 못하니까 우심실에서 정체가 오고 우심실에서 정체가 오니까 폐가 또 정체가 돼요. 폐가 정체가 되니까 좌심방에서 정체가 되고 좌심방이 정체가 되니까 우심방이 정체가 되고 우심방이 정체가 되니까 간에도 하대동맥, 간이도 정체가 되는 게 이 목방기탕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쭉 정체가 돼서 생기는 처방이 이제 목방기탕이고 그래서 목방기탕으로 이제 심장의 펌프질을 좀 좋고 그렇죠. 목방기탕의 이제 방위가 뭐냐면 방기 심장에 심장에 이제 좌심실에 힘을 키워가지고 펌프질을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는 수분 남는 수분을 갖다가 제거시켜가지고 심장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처방이 목방기탕입니다. 네, 목방기탕이에요. 그래서 목방기탕을 써서 심장의 힘으로 또 펼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 간우려이 계속 보여요. 계속 보여. 그때 이제 공룡과 망토를 써서 한번 수분을 좀 더 제거해가지고 한번 돌리자. 이게 이제 먹방기가 석고가 볶는 망토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복용 라인에는 기본 처방에 복령이 가하는 구조고요. 네, 그냥 복령증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딱 간다 이렇게 가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용 사약탕, 사약당증이 있습니다. 네, 사약당증 추위 매우 심하게 타고요. 손발이 매우 차고 시리고 아랫배가 차고요. 그 다음에 찬 거에 설사. 요게 인삼증,
소화불량, 식욕 부진, 입이 짧음, 심화비경, 사회까지 나타. 여기에 복용증이 보이면 이제 복용사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혈당증에 이제 찬 거 먹거나 찬 것을 오래 앉아서 설사,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하고 나서 설사 또는 추위에 노출하고서 복통,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요. 그다음에 복용증이 있어서 심계 예민 어지럽증. 그리고 사혈당증이 소음병 처방이기 때문에 체력이 매우 약하고 피로하고 오후에 많이 지칩니다. 예. 그래서 이 포인트로 쓰는데 복용증이 있으면 복용사혈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바나가 복용탕은 이제 보통 이제 구역 50 미식거림에 이제 반화증이 있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소바나탕이 어떤 처방이냐? 평소 비위가 약하고 속이 자주 미식거리고 참음이하고 반화증이 있을 때, 반화증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 소바나탕이고요. 거기에 복용증이 보여. 어, 소변 분리, 긴장 후 소변 자주 보고 가슴 둥거림, 불안 조절 이런 게 좀 있으면 소바나가 복용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소바나탕증이 이제 복용증에 이제 쓰고요. 어, 구역 50 미식거림에 씁니다. 그다음에 입덧에 이제 반화를 쓰는데 요거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난포가 열흘차가 라스트 데이 기준으로 열흘차가 되면 성숙난포가 됩니다. 네, 성숙난포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배란이 돼요. 이게 이제 배란이 됩니다. 20에서 23일가 되면 이제 보통 배란이 되거든요. 배란이 되고 나면 황체가 됩니다. 황체가 되는데 이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뜻이 뭐냐면 프로 전치사 뭐뭐 전이라는 뜻이고요. 게스테론이 이제 게스테이션이 뭐냐면 임신이라는 뜻입니다. 임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전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체에서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내막을 이제 유지를 시키거든요. 네, 내막을 분비를 하고 유지를 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생리를 하면 소멸이 됩니다. 네, 이게 소멸이 되는데 만약에 임신을 하면 임신 황체가 돼서 좀 더 커져요, 이렇게. 커져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유지를 시키죠. 그래서 또 프로게스테론이 어떤 호르몬이냐, 여러 호르몬에서 체온을 좀 높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기초 체온 보면 대란 이후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체온이 더 올라가거든요. 임신 초기에.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람들이 감기인 줄 아는 게이 체온 올라가서 그런 거. 체온 올라가서. 네. 이제 임시성 황체가 돼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계속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반화 단백이 혈중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려요. 이게 이제 반화 단백이 혈중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유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황체의 역할이 되게 내막을 유지를 시키는 건데 내막이 유지가 안 되면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화가 이제 유산의 약이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반화가 임신 오조에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반화 단백 때문에 못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네. 발화 단백을 없애기 위해서 좀 오래 끓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래 끓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탕전법 보면 이 소주탕, 반화사진탕 이런 탕전법 보면 이 반화가 들어간 처방 중에 제전을 하는 처방들이 되게 많아요. 제전은 다시 끓이는 거. 예, 다시 끓이는 거. 그쵸. 이뭐 반화 단백 이런 걸 좀 없애보자 이런 게 한 노력인 것 같아. 제가 추정컨대. 예. 그래서 어, 반화를 못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못 쓰는 약은 아닌데
어, 이제 혈중 플러스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제 11주 차가 되면요. 이제 태반이 그 역할을 다 해버려요. 내막 역할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11주 차가 넘어가면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상관없이 유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태반이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예, 그렇죠. 3주부터 10주까지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음, 이제 보통 이제 입덧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4주째 이제 입덧이 시작하죠. 보통 이제 4주째 임신하면서 견디다 못해서 오는 사람들 한 6, 7주에 6, 7주. 6, 7주에서 오는데 이때 쓸 때 이제 반화를 쓰되 만약에 반화를 쓰려면 충분히 좀 오래 끓여가지고 좀 이제 반화 단백을 최대한 없앤 상태에서 처방을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전하고 좀 오래 다리는 거죠. 그리고 제전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오래 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입덧일 때 안에 쓰는 처방이 그냥 입덧이면 소바나타. 거기에 복용증이 있으면 소바나가 복용타. 여기 인삼증이 있어. 식욕부진, 소화불량, 인삼증이 있어. 심화비염, 대바나타. 입덧 있는 사람 중에 위험 증상 있으면 소화목타. 요 네 가지 처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입덧에 소화목타, 복용증 있으면 소바나가 복용타, 여기에 식욕부진, 인삼증 있으면 대바나타, 위험 있으면 소화목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분 다리고 네, 1시간 재전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재전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80분 이제 초고속 압력이니까 80분을 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재전을 더 했습니다. 입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네. 원장님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더 재전한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재전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석태 원장님이 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6mm 쓰면 전립선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립선이 크면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크면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전립선이 크면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제가 6mm 쓰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좋아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전립선이 큰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초음파로 보신 분들은 진짜 아는데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립선이 작은데 전립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전립선이 큰 사람이 나타나는 건 확실합니다. 전립선이 큰 사람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 커져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커집니다. 왜요? 노화니까. 점점 커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커져요. 예. 30대부터 살다가 크고요. 40대가 50대가 크고 50대가 60대가 계속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크다고 전립선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그 있잖아요. 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 있고 뭐 찌끔찌끔 이거를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립선이 큰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아무런 증상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실습 같은 거 할 때도 그 이제 60대 원장님들 오시면 전립선 크거든요. 예, 증상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6일에 쓰면 작아지진 않고 증상이 좋아져요. 네, 증상은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 6mm 쓰면 전립선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죠. 부자증이 있으면 팔미죠. 네. 부자증이 없으니까 6mm 쓰는 거잖아요. 8mm 쓰는데 부자증이 없으니까 6mm 쓰는 거고, 부자증이 있으면 팔미죠. 네.
원래 팔미에서 육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팔미인데 네, 부자증이 없어서 중미를 쓰는 거잖아요. 네. 원래 팔미지황타에는 엄청 좋은 처방이 있는데 이 좋은 처방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이 부자증이 걸리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육계 부자를 빼서 쓰기 시작한 게 육미거든요. 네, 육미가 워낙 좋은 처방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어, 확실히. 그리고 그 자기장을 하면 전립선에 있는 석회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자기장을 하면 전립선에 석회가 줄어든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6mm 쓰면 증상은 좋아져요. 네. 근데 크기는 변화는 없습니다. 확실히 좀 덜 커지는 것 같아요. 덜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적 관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리고 오래 다릴 때 그냥 원장님 재전으로 더 다려서 반환은 그냥 재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다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석 원장님,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없어요. 네. 아까 질문 있었는데 못 들었네요. 네. 그래서 입덧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수반화탕증이 이제 복령증이 있기 때문에 복령증, 뭐 어지럼증, 신계 예민함 뭐 이런 거 포인트로 이제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방기거 복령과 석고가 복령 마구탕은 이제 목방기탕증이 있거든요. 목방기탕증이 좀 비만형이고 방기형이고 숨이 잘 차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숨이 잘 찹니다. 그래서 목방기탕에 독특한 혈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80에 수축기하고 이완기 혈압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 9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이제 좌심실에 뭔가가 이렇게 뭔가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축기 이완기가 혈압이 차이가 많이 떨어져요. 방기제를 먹으면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 뭐 누시노 했어요. 그래서 방기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방기탕증이 비만형이고 방기증이고 숨이 잘 차요. 예, 그래서 어,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숨이 잘 찬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생각을 해야죠? 맨 먼저 뭘 생각을 해야죠? 환자가 숨이 잘 찬다. 숨이 잘 찬다고 하면 뭘 생각을 해야죠? 숨이 잘 찬다. 조금만 막 움직여도, 운동해도 숨이 잘 찬다 하면 뭘 먼저 생각을 하죠? 천식도 들어갑니다. 네. 맨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빈혈. 네. 맨 먼저 생각을 할 게 이제, 맞아요. 심장질환도 해당이 돼요. 빈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빈혈 때문에 숨이 잘 차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숨이 잘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천식. 천식이 환자분들 자기 천식 있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환절기 되면 숨이 잘 차고 쌕쌕거린다고 표현하는데 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식이요. 네, 세 번째가 이제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 숨이 금방금방 차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렇죠. 심장질환. 네, 심장에 판막이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뭔가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잘 차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빈혈이 있거나 해면수치가 떨어지거나 천식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숨이 잘 차서 요 네 가지만 생각하셔도 되게 원장님들이 임상할 때 되게 잘 안 놓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안 벗어나거든요. 네. 환자가 갑자기 가려움을 호소해요. 그럼 뭘 먼저 호소해요? 뭘 먼저 생각을 해야죠? 환자 갑자기 막 피부가 가렵대. 그럼 뭘 먼저 생각을 해야죠? 뭐 하나는 제껴야 되는데 어떤 거 제껴야죠? 가렵대. 피부가 가렵대. 갑자기.
아니 뭐 피부 질환은 아닌 것 같아. 뭐 이게 뭐 두드러기는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당뇨하고 황달. 예, 당뇨 있는지 당뇨 있으면 또 가렵거든요. 그다음에 황달이 있으면 또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피부 갑자기 가렵다고 하면 혹시 당뇨 아닌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혹시 황달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달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노라니까. 예, 금방 알아요.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황달 간 수치가 높아서 가렵지는 않고요. 황달이 돼야지 가려워요. 네.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환자가 갑자기 피부가 가렵다면 아, 당뇨 아닌가? 황달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한번 제껴주면 예, 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형, 방기형 아까 이제 숨 잘 차고 그다음에 식욕부진, 입맛 없고 소화불량 경향, 목방기탕입니다. 예, 갈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위타고 상뇨, 개시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더위, 체격 좋아서 더위 많이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땀 많은데 쉽게 지쳐. 그다음에 변비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변분리, 가슴 둥거림, 답다. 잘 붓고 어지럽고, 계단 걷거나 계단 오르면 빨리 걷거나 계단 오르면 숨차. 네. 그다음에 이럴 때는 제가 네 가지 감별을 해야 된다고 쭉 얘기했죠. 예. 그래서 목방기탕증, 여기에 석고를 빼고 복류만두탕 이 처방이 있다. 근데 목방기탕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거나 목방기탕이 이런 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쓰는 처방은 아니에요, 이거. 이제 관화복탕은 그쵸? 복용증이 대표 처방입니다. 그래서 흉부 증상, 불안, 얘기 불안, 공황장애, 신경성 이런 거 정말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목의 신경성도 감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복룡사육탕, 소변화가 복룡탕, 복방기 거, 석고 복룡 만두탕은 이런 거 가감방이니까 원방에서의 예, 더 나아가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팔미를 하기에는 좀 오늘 좀 양이 많아가지고 팔미를 하기에는 팔미는 못할 것 같아요. 예, 팔미하고 이렇게 쭉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팔미랑 이제 나머지 기타 복용방을 쭉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화학당 가복용 했는데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지난 강의 때 작약의 불인과 수분관 증후군을 설명해 주면서 감수반해제를 추천했는데 다시 대왕은 대장 아니, 맞아요. 대장. 망초는 소장, 대장 작용부로 하셨는데, 감수는 대장, 망초, 감수랑 비교하면 작용적 위부터 시작됩니다. 네, 위하고 소장이에요. 위, 소장. 감수는 위, 소장. 위부터 작용해요. 먹어보면 속이 울렁거리면서 시작됩니다. 위하고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수는 딱 드셔보시면 어떠냐면, 속부터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막 속부터 느그느그거리고, 막 부글부글 먹자마자부터 한 10분부터 위에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위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왕은요, 먹고 나서 한 7, 8시간 후에 막 배가 꾸르륵꾸르륵 요동을 쳐요. 예. 그리고 망초는 훨씬 빨라요. 한 뭐 두세 시간 후부터 뭔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수는 한 30분 후, 아니, 거의 15분에서 30분 후에부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 망초는 한 2시간 후부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대왕은 한 7, 8시간 후에 이렇게 뭔가 반응이 나타나요. 네. 제가 누시노음 하건대. 제가 먹어봤을 때. 그리고 파도는 마찬가지. 파도도 예.
그렇죠. 파도도 위장부터 나타납니다. 파도도 먹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 파도를 이 조문 보고 이 뭐 팔무군자탕에다가 뭐 파도를 으깨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으깨서 넣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파도는 만지면 안 되는 처방이에요. 손이 다 벗겨졌어요. 그때 이렇게 하다가 또 눈도 비벼가지고 눈도 아작나고 눈 주변에도 그냥 아토피가 생겨요. 그냥 파도를 쓰잖아요. 파도를 만지면 다 아토피가 생겨버립니다. 저수성 피부염에 막 진물 나고 피부 다 벗겨져요. 그냥 손에 닿으면 손이, 입에 닿으면 입이, 위가 닿으면 위가 다 벗겨져요. 그냥 다 벗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감수는 실증약입니다. 대왕망초도 실증약인데 파도는 실증약이 아니에요. 파도는 그냥 피부를 벗겨내는 약이라서 실증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쓰는 약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약이거든요. 파도는. 그래서 실증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도 먹고 막 몸이 막 깔아지거나 처지거나 그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게. 파도는 먹고 나면 막 부작용이 막 있지 않아요. 근데 감수, 대항, 망초는 허증인 사람 먹고 나면 깔아지거든요. 근데 파도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임 원장님, 대답이 됐나요? 맞아요. 아니요. 오룡사는 무설사예요. 물 쫙쫙, 물설사.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가 아니고요. 그냥 물설사. 물설사요. 물 나오는 설사. 물설사. 근데 소양인 중에 물설사가 회복이 안 돼요. 소양인들이 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물설사를 걸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 양방에서 막 항생제만 먹고 해도 안 나. 근데 오룡산을 먹으면 한 방에 나요. 그래서 환자가 무슨 약이냐고 물어봐. 오룡산을. 예. 이거 차같이 맑은 약인데 이거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고 물어봅니다. 어, 한번 써보셨어요? 오룡산 한번 써보면 정말 득표하는데. 없어져요. 아니요. 소음이 무설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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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음이 무설산은, 아,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사를 했을 때, 설사하면, 네, 제가 소양인 설사를 얘기하면, 네, 그쵸. 하나가 이제 장염. 그래서 소양인 장염의 설사가 황련을 씁니다. 황련. 네, 황련 써요. 황련 씁니다. 네. 그래서, 어, 아이씨,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요새 처방이 갑자기 무슨 고삼탕이, 아닌데, 활석고삼탕. 아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무슨 탕이죠? 황련 들어간 활석고삼탕인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장염에 활석고삼탕 맞나요? 활석고삼탕. 맞는 것 같은데? 황련 들어가는 처방. 그 소양인에 황련 들어가는 처방. 활석고삼탕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소양인 설사는 크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염의 설사, 활석고삼탕, 황련 들어가는 처방. 그래서 어, 이 주증이 설사가 아니어도 써요. 복통이 줍니다. 복통이 주요. 그래서 활석고삼탕이 복통이 주가 돼요. 복통이 주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부설사, 애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복통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설사.
그게 이제 절영 차저자탕인데 그게 오룡산습니다. 오룡산. 근데 왜 제가 그왜 활성고삼다 이거 잘 모르냐면 이때 그냥 황련제를 제가 고방으로 황련제를 쓰지 굳이 사상방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양인 설사에 장염의 설사가 있겠죠. 황련제가 쓰는 이때는 그쵸. 활석고삼탕보다는 그냥 황련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황련제. 예. 그 다음에 물설사에 절용 차전자탕보다는 오룡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허증설사. 허증설사에 숙지원, 형방지원탕.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소양인들이 가끔씩 창만이 배에 가스가 엄청 차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차거든요. 갑자기 이유 없이 배에 가스가 엄청 차요. 예. 그래서 대변을 보면 방귀 반, 대변 반. 예. 이렇게 하는 막 형체 없이 해서 똥이 막 다 튀기는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똥이 막 변기에 다 튀기는 설사. 이때 형방사백산 씁니다. 네 가지. 예, 요네 가지 이렇게 경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 무설사는 당연히 뭐 이중탕 또는 그렇죠. 사역탕을 쓰죠. 소음인 무설사는 이중탕 또는 사역탕을 쓰고요. 그다음에 소양인 설사에는 장염이면 황련제, 무설사면 오령산, 허증의 설사면 지왕, 형방지왕탕. 그다음에 배에 가스가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배가 볼록 나오면서 방기반 대변반 막 똥 다 튀기고 막 그러면 형방사백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소양인의 설사는 그냥 그거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답변이 됐나요? 아, 물이 나오는 건데. 물이 좀 나와야 돼. 아니, 물이 나오는 설사요. 물이 좀 나오는 설사. 아이고, 뭐라고 하지? 무설사가. 물 성분이 좀 많은 설사. 제가 뭐 대변을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내기가 힘들어서, 네. 이게 대변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무설사를 뭐라고 해야지? 뭐 어떤 형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환자도 무설사하면, 그냥 보통 무설사라고, 예, 그렇죠. 막 쫙쫙 쏟는 설사, 맞아요. 무설사. 예, 무설사 쫙쫙 쏟는 거예요. 물 성분이 많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임원장님도 이제 장염 형방사백산 이런 거는 좀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네.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소양인도 이제 황련제 쓰는 경우도 있고 형방사백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이 네 가지만 딱 감별하면 거의 소양인 설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태음인의 만성설사는 오매완. 정말 잘 들어요. 태음인의 만성설사는 오매완. 오메원이 정말 누시도 태음인의 만성에서 오메원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꼭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태음인의 만성설사 오메원 그냥 오메원입니다. 그냥 태음인의 만성설사는 그냥 오메원이라고만 딱 생각하시면 그냥 딴 처방 안 하고 그냥 오메원료만 딱 쓰시면 돼요. 네.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필기 잘했다가 나중에 딱 오시면 딱 쓰시면 됩니다. 네. 그 임상이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딱, 이게 딱딱 이렇게 듣거든요. 이렇게 딱 잘 듣는 케이스가 딱딱딱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해도 명의 소리 듣죠, 원장님들이. 예. 뭐 저도 이게 뭐, 원리는 잘 몰라요. 저도
원리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원리가 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임상하는 사람들이 뭐 원리를 너무 쫓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한 거는, 네, 그냥 이럴 때 잘 듣더라. 네, 누시 누워. 네. 그래서 왜 태음인이 왜 오메안이 잘 듣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써보면 쓸 때마다 좋아져. 네, 네, 좀. 그리고 그, 아니, 오메환류라고 했어요, 제가. 오메환류. 오메환류라고 했습니다, 류. 류는 무조건 탕제예요. 오매환은 환제고요. 오매환료는 탕제라고요. 환제를 탕제로 한 게 류라고 해요. 그래서 오령산류, 요자가 이 요자입니다. 이 요자. 요리할 때 요자. 이 요자. 이건가? 아, 까먹었네요. 요리할 때 요자. 예. 아, 제가 까먹었어요. 요리할 때 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복령제는 마무리 또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